안녕하세요.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대입과 관련한 혼선을 막기 위해 도입된 사전 예고제로 인해서 최근 각 대학에서는 수시 모집 요강이 속속 확정이 돼서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상반기에 2015 정시 모집 요강과 2016 대입 전형 시행 계획 등 대입과 관련된 굵직한 내용들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특히 9월 모의고사와 또 수시 모집 원서 접수로 바쁠 시기에 정시 요강이 발표가 되면서 우리 학생들 일정 관리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대입이라는 큰 산을 넘기 위해서 앞으로의 변화에 좀 관심을 기울이면서 계획적으로 전략을 잘 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수시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쾌한 상담을 해주실 전문가 선생님들 나오셨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시죠. 하나고등학교 연구부장이신 전경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전경원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합격의 설계도를 그려주실 두 분의 선생님 또 모셨는데요. 영동고등학교 김호성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영동고등학교 교사 김호성입니다. 네, 그리고 상계고등학교 교사이신 최은경 선생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상계고등학교 최은경입니다. 네, 저희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계속해서 2015학년도 수시 상담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상담 문의하실 분들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는요. 02-311-5441번에서 2번이고요. 신청하실 분들은 저희 TBS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담도 받으시고 자신감도 함께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오늘의 시간표 만나보겠습니다. 네, 1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경기대학교 관광경영과를 지원하고자 하는 고3 학생 엄마입니다. 네, 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는데 관광 쪽으로 학생이 관심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쪽으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혹시 학생이 있을까요? 아이가 그런 호텔 쪽이나 그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네. 예, 이쪽으로 지원하게 됐어요. 어머니께서도 보시기에 그쪽으로 가는 게 괜찮으신가요? 만족하세요? 네, 아이의 믿어야죠. 네. 네. 자, 오늘 상담을 좀 받아볼 텐데요. 김호성 네. 선생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어머니, 네. 김호성 선생님과 인사 나누실게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예, 이렇게 수험생 뒷바라지 하시느라 많이 힘드실 텐데, 어떤 네. 점이 좀 가장 힘드신가요? 네, 저희 아이 성적과 비교과로 수시에 지원을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정시에 지원하는 게 나을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예,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러면 네. 잠시 후에 어머니께서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네. 잘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자,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 자료를 바탕으로 미리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우선 학생부와 비교과 활동을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이 1학년부터 2학년까지의 내신 평균 등급 살펴보겠습니다. 국어는 5등급, 수학은 4.25등급, 영어 4.1등급, 사회 5.83등급, 국수, 영사 평균 4.87등급 나왔습니다. 자, 국수형 주요 과목 학기별 성적 추이 살펴볼까요? 국어는 5등급 선에서 2학년 2학기에 4, 5등급이 나와서 4.5등급 받았고요. 수학은 5등급에서 1등급 상승이 4등급 유지했고, 영어는 4에서 3등급, 다시 5에서 4등급 이렇게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3월 모의고사 점수를 살펴보면 국어 B형은 5등급, 수학 A형 3등급, 영어 3등급, 동아시아사 5등급, 법과 정치 8등급이고 국수형 탐 100분위 합이 225.29%고 평균은 56.32%. 자, 평균 등급은 4.4등급 나왔습니다. 자, 작년 11월과 올해 3월 모의고사 비교해보면요. 국어는 6에서 5등급으로 한 등급 올라갔고요. 수학도 4에서 3등급으로 한 계단 올라갔고, 영어는 3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네. 우리 학생 비교과 활동 보겠습니다. 자, 교내 활동을 보면 1학년 때 환경미화부장 했고요. 동아리 활동으로 1학년 때 영화 감상반, 2학년 때 배드민턴반. 자, 봉사활동으로는 1학년 때 개인적으로 35시간, 2학년 때 19시간 했고요. 자, 방과학교는 1학년 때 34시간, 2학년 때 72시간 수강했습니다. 자, 독서활동도 1학년 때 10권 읽었고, 2학년 때도 8권 기록이 있습니다.
자, 교회 활동을 보면 이제 성북구청에서 주관한 좌바 드림 프로그램에 참여했고요. 네. 자,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은 1지망으로 경기대학교 서울 캠퍼스입니다. 관광경영학과고요. 2지망은 대진대학교 경영학과, 3지망은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경영학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은 고3 인문계열 학생으로 모의고사와 내신 성적 모두 4등급대로서 이제 전형적인 중위권 성적을 보이는 학생인데요. 우리 학생이 관광경영학과와 경영학을 희망하고 있는 학생인데요. 우선 김호성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제가 좀 분석하기 전에 어머니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자, 혹시 우리 학생이 그 적성고사라는 걸 좀 준비하고 있는지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적성고사는 아직 준비를 안 하고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네. 예, 그럼 제가 오늘 이제 분석 중간중간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정보를 같이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우리 학생의 성적을 보면요. 일단 수학이랑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부 교과보다는 모의고사 성적이 좀 더 이제 월등히 좀 높습니다. 3등급대 유지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 학생이 인문계 학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중요한 국어 과목에서 학생부나 아니면 이제 모의고사 성적이 좀 이렇게 높지 않다는 점. 이 점이 좀 아쉬움으로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교과를 살펴보면 이제 전반적으로 어떤 교내 수상 실정이나 아니면 전공 적합성과 관련된 모든 그런 활동들이 이렇게 내용이 풍부하지 않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학생부 전형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전형은 좀 이렇게 고려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대신 이제 우리 학생이 좀 보완할 점으로는 일단 그 모의고사 점수가 이제 수학이나 영어가 좀 강세가 있다 보니까 일단 수능 공부에 좀 더 매진해서 이렇게 수학이나 영어 이제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 중심에서 한번 정시를 지원해 보겠다라는 어떤 전략을 좀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수시 모집 전형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아까 질문해 드렸던 그 적성고사 전형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들고 특히 적성고사 같은 경우는 그 수능형 그 적성 시험 문제를 내는 그런 대학들 유형 같은 것이 학생에게 좀 더 적합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더 이렇게 진행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학생부 전형으로는 좀 부족한 점이 많이 보이고 적성고사 전형이 좀 적합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고 있는 대학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요? 예,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대학과 학과에 대해서 제가 이제 화면 보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희망대학 그 학과는 일단 그 학생의 희망인 대로 관광 경영이나 아니면 경영학과 중심으로 했고요. 전형은 제가 좀 임의로 설정했습니다. 네. 자, 먼저 경기대학교 보시겠습니다. 자, 경기대학교 서울 캠퍼스 같은 경우는 관광경영학과 이제 학업 우수자 전형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모집 인원이 18명이고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 국어, 수학, 영어 3개 영역에서 등급 합 10위를 이제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선발 방법으로는 학생부 100%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 학생이 여기 경기대 서울 캠퍼스의 학생부 성적과 좀 차이가 많기 때문에 좀 합격할 확률이 좀 높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네. 자, 두 번째로는 경기대학교 같은 이제 학과인데 논술 우수자 전형이 있습니다. 자, 여기도 역시 이제 18명을 모집하는데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자, 선발 방법으로는 학생부 60%와 논술 40%인데, 자, 논술 같은 경우는 이제 인문, 문항, 사회문항 각 한 문항씩 출제가 되고, 문항당 이제 800자 정도 내외의 어떤 글을 쓰게 돼 있는데, 자, 우리 학생의 학생부를 보니까 논술과 관련된 어떤 그런 비교과나 여러 가지 능력의 내용이 좀 많지 않아서, 더구나 또 국어 성적도 높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일단 합격의 확률이 좀 높지 않다라고 이렇게 좀 단정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대진대학교 보겠습니다. 대진대학교 경영학과는 이제 적성고사 전형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모집 인원이 13명이고요. 이제 수능 최저 기준이 없고, 자, 선발 방법은 이제 학생부 교과 60%와 적성고사 40%인데, 자, 여기는 적성고사 문제가 60분의 60문항을 풀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 25문항, 수학 10문항, 영어 25문항인데, 일단 문항별 배점이 국어랑 영어가 3점이고 수학이 1점이라는 점, 좀 이 점이 조금 이제 우리 학생이 좀 유리함이 좀 적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자, 그럼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경영학부 일반 전형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모집 인원이 61명이고요. 자, 여기도 일반 전형이 실제는 적성고사 전형입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는 이제 국어, 수학, 영어 그 3개 영역 중 1개 영역 3등급 이내. 지금 우리 학생이 지금 3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지금 충족하고 있고요. 네. 학생부 교과 55%와 학업 능력고사 45%. 자, 이 대학은 이름이 학업 능력고사라고 이제 지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80분의 40문항인데 국어랑 영어만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실제는 이제 객관식 오지선다형, 보통 일반적인 대학들은 사지선다형인데 여기는 이제 오지선다형을 하고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자, 희망대학의 특징을 좀 짚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최은경 선생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앞에서 김호성 선생님께서도 우리 학생에게 가장 적합한 전형이 적성고사 전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적성고사 전형이 이번 해에 지난해에 비해서는 어떤 점들이 좀 바뀌었는지 또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작년에 비해서 적성고사 실시 대학이 대폭 줄었어요. 그 말은 그 경쟁률이 굉장히 이제 상승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고, 또 인서울에는 또 서경대학이나 한성대에 수능 최저 등급 없는 상태로 그 적성고사가 실시되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률이 높을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적성고사 전형에 이제 지원을 할 경우에 이제 많은 학생들이 고3이 돼서 이제 이제 전형을 선택했다면 이제 집중까지 가야 돼요. 근데 선택만 하고 그 이제 선택에 대한 그 확신이 없는 과정에서 이제 적성고사 전형에 이제 집중해서 준비를 하지 않으면 합격까지 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지금 이제 적성고사 전형에 지원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지금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 적성고사 그 지원을 희망하는 그런 대학의 적성고사 유형의 그 문제가 어떤지를 이제 살펴보면서 그 유형을 익혀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수능 최저 등급이 있는 고려대 세종 캠퍼스나 홍익대 세종 캠퍼스는 이제 수능 최저 등급을 충족한다면 오히려 합격 확률이 높으니까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추는 것을 열심히 이제 해보시는 게 좋은데, 이제 이 학생의 경우는 이제 수학, 영어 이제 사탐을 좀 공략을 해서 수능 최저 등급을 충족시키면서도 적성고사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시에서도 이제 어차피 이제 수학하고 영어하고 사탐이 많이 반영되는 그런 대학에 이제 진학을 또 생각하면서 공부를 남은 기간 동안 해나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적성고사 전형을 준비하기 위한 조언까지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자, 앞서 우리 학생이 이제 6월 모의평가에서는 수능 성적 향상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모의고사 100분위를 올렸을 때 도전 가능한 대학은 어떤 대학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 그 3월 모의고사 이제 기준에서 이제 한 5% 정도를 이제 상승했을 때는 관동대학교, 그다음에 뭐 건양대학교, 군상대학교. 자, 물론 이제 경영학과를 이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탐구 두 과목을 다 평균 내서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10%를 이제 상승할 경우에는 이제 성결대학교까지 지원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15%를 상승할 경우에는 이제 서울신학대학교나 계명대학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100분위 상승 시에 도전 가능한 대학을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이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공부를 좀 잘 해나가면 좋을지 학습 전략을 짜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우리 학생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시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적성고사 전형, 그다음에 정시는 이제 본인이 지금 주력하고 있는 그 수학이나 영어를 중심으로 이제 성적을 올리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예, 화면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정시 모집 지원을 위해서는 이제 수능 시험 준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정시에서 우리 학생이 좀 이제 국어 성적이 좀 많이 높지 않다 보니까 국어 반영률이 낮은 대학으로 이제 본인이 우리 학생이 희망했던 서울권 대학으로 그 성신여대랑 숭실대가 있습니다. 이 두 대학 같은 경우는 국어 반영률이 10%고 오히려 수학과 영어가 40%씩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에게는 상당히 좀 유리하다. 그래서 좀 더 노력한다면 정시도 이런 대학도 지원 가능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정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교과서 및 수능 연계 교재에 대한 개념 이해와 문제풀이가 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문제풀이만 너무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개념을 충실하게 갖지 않은 그 중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중상위권으로 도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개념도 같이 병행해서 한번 같이 공부하도록 이렇게 말씀드리고, 특히 국어 과목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부족한 과목이다 보니까 인터넷 강의나 아니면 이제 방과 후 수업을 통해서라도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조금씩 채워간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시기 바라고요. 네. 그다음 이제 수시 모집 지원을 위해서 이제 적성고사형 문제풀이도 한번 병해달라. 자, 특히 이제 정시 수능 공부와 병행해서 가는 그런 부분, 즉 수능형 적성고사를 보는 대학들을 중심으로 공부하신다면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수학 A형, 실제는 적성고사 문제 같은 경우 전부 다 A형이거든요. 그래서 A형과 관련된 그런 부분, 특히 우리 학생이 수학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 수학이 유리한 학생이 적성고사에서 상당히 유리하다. 네. 왜 그런가 하니 모든 국어, 수학, 영어 문제를 동시에 풀이는데 수학 문제에서 시간 등이 소요되는 부분들을 많이 줄이는 학생일수록 실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학생이 그 수학 3등급 정도의 어떤 성적이다 보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이 앞으로 어디에 중점을 두고 공부해야 될지 학습 전략까지 꼼꼼하게 짜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학생에게 가장 유리한 전형이 이제 적성고사 전형이라는 말씀을 지금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적성고사를 치르는 대학들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뭐 적성고사 보는 대학은 간단하게 이제 화면 제가 자료 좀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올해 많이 축소가 돼서 이제 13개 대학이 지금 현재 실시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적성고사 100%를 전형한 대학은 없고요. 전부 다 이제 학생부와 함께 반영을 하고 특히 이제 우리 학생이 좀 희망하는 이제 서울권 또는 통학 가능한 어떤 거리를 이제 서두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천대학교나 대진대학교, 서경대 또는 뭐 한성대 또는 좀 더 이제 거리는 있지만 또 다닐만한 어떤 의미가 있는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나 홍익대학교 세종 캠퍼스 이런 대학들이 지금 현재 포함되어 있는 게 지금 적성고사를 실시하는 대학들입니다. 네. 적성고사를 치르는 대학을 살펴봤는데 자 그럼 우리 학생에게 잘 맞을 그 추천 대학을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화면 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이제 우리 학생이 이제 워낙 이제 서울권에 있는 대학들을 중심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추천한 대학은 본인이 희망했던 대진대랑 고려대 세종 캠퍼스를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진대학교입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기는 학생부 교과 60%와 적성 40%고 수능 최저가 없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자,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경영학부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반 전형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학업 능력고사, 적성고사가 진행되고 여기는 수학 문항이 없다 보니까 우리 학생이 조금 유리함이 좀 적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가천대학교 경영학 트랙을 제가 추천하고 싶은데 여기는 이제 학생부 적성 우수자 전형인데 학생부 60%, 적성 40%인데 여기 이제 적성고사 문제가 가천대 같은 경우는 거의 완벽한 수능형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EBS 연계 교재에서 거의 80% 정도의 어떤 그 연계율을 보이는 그런 문항들을 출제하기 때문에 실제는 우리 학생들이 수능 공부와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수능 최저 기준이 없다 보니까 앞에서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단 경쟁률이 높다는 어떤 그런 단점이 있지만 우리 학생이 수학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번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서울에 있는 서경대학교 경영학부도 마찬가지로 일반 사고형 적성으로 이제 진행되는데 여기는 조금 이제 적성고사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능형이 아니라 이제 일반 사고형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 언어와 수리, 사고 요 각각에 대한 어떤 문항들은 기출문제 풀이를 반드시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성대학교 경영학부 주간입니다. 적성 우수자 전형이 있는데, 자, 여기도 이제 고교 교과형 적성으로 이제 가천대 유형과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에게 좀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고요. 물론 이제 수학과 국어 두 과목을 보기 때문에 수학 부분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주면, 국어에서 점수가 좀 모자라도, 합격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홍익대학교 세종 캠퍼스 상경학부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수능형 적성 50문항인데, 자, 영어 25문항과 수학 25문항. 자, 우리 학생이 가장 이제 자신 있어 하는 수학과 영어로만 시험을 보기 때문에 아마 적성 보는 대학 중에는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특히 수능 최저학력까지 이제 기준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이 기준을 충분히 넘기 때문에 오히려 기준을 넘지 않는 학생들과의 어떤 경쟁률에서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추천 대학까지 설명을 다 해주셨습니다. 상담을 좀 들어봤는데요. 어머니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아니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몰랐던 걸 너무 많이 자세하게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지금 적성고사는 네. 대비를 학생이 안 하고 있다고 했었는데, 네, 지금이라도 네. 좀 대비를 해보시고, 네. 오늘 조언 바탕으로 어머니께서도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고요. 좋은 결과 네.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를 희망하는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중점사항은 정시 지원을 위해서 수능 공부에 주력해야 하고요. 수시는 적성고사 전형에 유리한 만큼 수능과 병행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표 등급은 6월 모의고사에서 국어비 4등급, 수학영어 3등급, 100분위 85%, 사탐 한 과목 4등급, 9월 모의고사 및 수능에서는 국어비형 3등급, 수학과 영어 2등급, 사탐 2과목 모두 3등급을 받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천 전형입니다. 대진대학교 경영학과 적성고사 전형,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경영학부 일반 전형, 가천대학교 경영학 트랙 학생부 적성 우수자 전형, 서경대학교 경영학부 일반 학생 전형 적성고사 등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2교시 결정적 코치 합격연구소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2015학년도 대입 논술 전형에 대한 궁금증을 좀 풀어볼까요, 선생님? 네. 2015학년도 대입 전형 기본사항을 살펴보면 수시 모집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과 실기 전형 등 4개 전형으로 정리가 되고요. 또 정시 모집에서는 수능 전형과 또 실기 전형을 중심으로 해서 2개 전형이 정리가 되면서 대입 전형 간소화에 따른 이런 특징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올해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은 이런 변경된 전형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자신에게 맞는 적합한 전형을 찾아서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오늘은 그 가운데서도 2015학년도 대입 전형 수시 모집 논술 전형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논술 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논술 전형의 경쟁률이 다른 전형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될지 궁금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상위권 대학과 지방 국립대 등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보면 논술 전형의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29개 대학에서 논술 전형을 실시하고 또 정원내 전형을 기준으로 보면은 총 17,291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상위권 대학으로는 기준을 좀 좁혀서 보면 논술 전형 선발 인원이 조금 더 비율이 증가하는 측면을 볼 수 있고요. 특히 논술 전형에서는 이제 학생부와 또 논술 성적 그리고 수능 성적 등을 고루 반영해서 선발하는 대학이 많은데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일수록 학생부의 영향력이 작아진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실제 구체적인 데이터를 좀 살펴보면 2015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연세대학교 경우를 보면 학생부 1등급과 6등급의 점수 차이가 불과 1점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국대는 1.2점, 아주대는 1.5점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1등급과 6등급 정도면 사실은 점수 내신 성적 차이가 무의미할 정도로 논술의 영향력이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또 마찬가지로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이것을 충족시키는 것이 논술에서 당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뭐 학교마다 출제가 조금씩 다 다르겠지만 최근에 논술 그 고사의 출제 경향은 어떻게 될까요? 네, 최근 논술고사의 출제 경향을 좀 살펴보면요, 다양한 교과목들을 연계한 출제가 이제 보편적으로 출제되는 경향상의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요. 또 대학마다 살펴보면 논술 유형이 학교마다 굉장히 좀 많은 변화가 차이가 좀 있습니다. 때문에 지원하는 대학을 먼저 잘 살펴보시고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대학의 논술 출제 경향을 파악하는 전략이 가장 유효한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건국대에서 수시 모집 요강이 발표가 됐는데 논술 문항을 축소했다고 소식이 있습니다. 네. 논술 전형 건국대를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건국대는 최근 확정한 201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에서 제출 서류를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로 국한하면서 간소화를 했습니다. 또 수험생의 논술고사 부담 완화를 위해서 논술고사 문항의 좀 단순화, 그리고 논술고사 문항 수도 축소하기로 이렇게 지금 결정을 한 상태고요. 논술 위주로 평가하는 KU 논술 우수자 전형의 모집 인원은 기존에 570명에서 올해는 550명으로 0.4% 20명 정도를 축소해서 논술 위주 전형이 전체 모집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약 16.6% 수준으로 줄인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전형에서 논술고사 성적 반영 비율도 기존에는 80%였는데 논술 성적을 60%로 20%를 줄인다고 하니까 이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논술 전형도 모든 대학이 그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통과해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논술 전형은 대부분 대학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뛰어난 논술 성적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불합격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우선 꼼꼼하게 살펴본 다음에 본인의 수능 성적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최적의 전형을 가지고 있는 논술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논술 준비도 하되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같이 고려를 해야겠습니다. 자, 결정적 코치 합격연구소 시간이었고요. 3교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수험생 합격을 위한 실종 보고서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결정적 코치 3. 기적의 TV 상담받고
상담바꾸대학가자에서 상담을 받고 2014 대입에 성공한 25명의 수시 노하우가 수록된 결정적 코치 3. 스타 강사들이 알려주는 합격을 관통하는 25가지 비법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TV 상담바꾸대학가자 결정적 코치 3. 이 책의 인쇄 전액은 학생들의 장학기금으로 쓰입니다. 시민의 방송 TBS TV를 즐기는 방법이 궁금하시다고요? 집에선 케이블 TV나 IPTV를 통해 TBS TV를 쉽게 만날 수가 있는데요. 채널 번호는 T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밖에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사용한다면 TBS 교통정보 앱을 설치해보세요. TBS TV는 물론 수도권의 실시간 교통정보와 생활 문화 소식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 지하철을 이용하신다면 지하철 3호선 객실내 TV와 서울 메트로 역산의 PDP TV로 TBS TV의 알찬 프로그램을 즐겨보세요. 인터넷에서는 유튜브와 다음팟, 티빙, 그리고 네이버 TV 캐스트로 실시간 시청과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소통의 중심, TBS TV를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네, 3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상담자 연결되어 있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영어 교사나 외교관을 희망하는 고2 학생입니다. 네,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군요. 네. 영어 교사나 외교관 다 영어를 잘해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학생 어때요? 네. 영어 잘하나요? 아니요, 잘 못해요. 그래도 좀 좋아하는 편인가 봐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과 분석을 좀 해볼 텐데요. 최은경 선생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학생 최은경 선생님과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중간고사 끝났죠? 네네. 네, 중간고사 잘 보셨어요? 중간고사요? 네네. 반 1등은 했는데 정대등수는 잘 모르겠어요. 네. 만족할 만한 성적이 아닌 것 같은 모습인데요. 좀 아쉬운가 봐요. 기대치가 네. 높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해서 상담해 주셨나요? 제가 아직 고2라 어떤 전형을 목표로 잡고 준비를 하는 게 좋을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럼 잠시 후에 그 학생이 이제 궁금해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네. 네. 아직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다 보니까 좀 갈피가 안 잡히고 걱정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의 자료를 바탕으로 선생님께서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학생부와 비교과 활동을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먼저 내신 성적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국어는 1등급, 수학 2.5등급, 영어 1등급, 사회가 1.8등급, 그래서 이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목 평균해서 1.57등급으로 우수한 성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어, 수학, 영어 주요 과목의 이제 학기별 성적 추이를 한번 살펴보면 국어는 계속 1등급을 유지하고요. 영어도 계속 1등급을 유지하고 있는데 수학이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이제 지금 하락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3월 고2가 돼서 이제 3월 모의고사 성적을 한번 살펴보면 국어 B형은 3등급, 수학 A형은 2등급, 영어는 3등급. 그리고 이제 사탐 과목이 지금 아직 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한국사가 5등급, 생활과 윤리가 7등급입니다.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 사탐 평균을 했을 때 3.5등급으로 나왔습니다. 아마 지금 사탐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서 고3 때는 아마 이 3.5등급보다 좀 더 높은 등급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고요. 네. 작년 11월과 올해 3월 모의고사를 비교해보면 국어는 그냥 3등급을 유지했고요. 수학이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지금 상승한 상태이고요. 영어는 그에 반해서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이제 하락한 상태입니다. 네. 비교과도 보겠습니다. 네, 이제 비교과 활동을 보면 리더십 이 이제 굉장히 뛰어난 학생인가 봐요. 1학년 1학기 때 학급 회장을 했고 2학년 1학기에도 역시 이제 학급 부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학년, 2학년 전부 다 이제 방과후가 되는 것 같아요. 인문 아카데미 과정을 이제 1학년 때 수료하고 지금 이제 계속 열심히 이제 방과후에 참여하고 있는 것 같고요. 동아리 같은 경우는 이제 심화 독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이어서 2학년 때는 같은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이제 회장을 하고 있고요. 네. 봉사활동은 이제 1학년에서 이제 14시간 활동을 했습니다. 네. 이제 수상 내용을 보면 2013학년도 1학년 때는 표창장 공로부문을 수상했고요. 교내에서 이제 실시되는 인문 논술대회에서 금상을 차지했고요. 교과 우수상으로 국어 과목과 이제 실용 영어에서 그 교과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가족 독후감 대회에서 최우상을 수상했고요. 또 봉사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소감문을 쓰는 그런 쓰기 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았고, 인문학 특강을 이제 참여하고 나서 소감문을 또 쓰고 그 대회에 참여해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침 독서 포트폴리오 대회에 이제 나가서 장려상을 이제 수상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2014학년도에는 이제 교과 우수상으로 국어, 도덕, 사회, 영어를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희망대학교인가요? 네, 이제 이 학생이 지금 이제 그 1지망으로는 이제 서울대, 그 다음에 2지망으로는 고려대, 네, 전부 다 경영학과를 지원을 희망하고 있고요. 네. 3지망에서는 그 논술 전형으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이제 희망하는 것으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의 교과와 비교과 성적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인상적인 점은 우리 교과 내신 성적을 보면 이 학생이 지금 수학 교과가 타 교과에 비해서 내신 평균 등급이 2.5등급으로 조금 저조한 편으로 나오는데, 또 모의고사 성적에서는 지금 100분위를 보면 수학이 가장 높은 등급을 보이고 있고 1등급에서 불과 한 1.8%, 그러니까 거의 1등급 컷 근처에 온 학생이기 때문에 2학년 교육과정에서 수학을 조금 더 완성도를 높이면 진학 결과가 되게 좋게 전략을 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학생인데요. 최은경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네, 이제 국어하고 영어는 1등급이고 이제 사탐이 1.8등급으로, 그다음에 수학이 이제 2등급, 3등급 정도의 그 커트라인에 있지만 평균 2.5등급으로 나오고, 국어, 영어, 수학, 사탐 내신 평균이 1.57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양호한 편이고 우수한 학생입니다. 네. 근데 이제 2학년이 되면, 이제 1학년 때는 이제 계열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서 그 내신 관리가 조금 쉽다면, 2학년이 되면 인문 계열, 자연 계열로 나누어지면서 그 아이들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 내신 등급 관리가 이런 때보다는 조금 어려워지죠. 그래서 네. 내신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부담이 이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이제 이 학생이 경영이나 경제학과 지원을 경영이나 이제 경제학과에도 관심이 있다고 했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수학 성적이 매우 이제 중요하죠. 네. 수학 성적을 내신이나 모의고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봤고요. 이제 모의고사 성적을 이렇게 보게 되면 국어, 영어, 수학이 이제 2등급, 3등급 대예요, 지금. 근데 그런데 반해서 이제 사탐은 아직 이제 과목도 선택되어 있지 않았고, 사탐은 이제 성적이 굉장히 지금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어, 영어, 수학 100분위는 이제 89.73에 해당된다면, 그 사탐을 반영하게 되면 이제 그 15%나 낮게 나와요. 네. 74.73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기준은 사탐 공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 이제 추천 대학이나 추천 대학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이제 사탐 과목을 좀 빼고 국어, 영어, 수학 100분위 기준으로 수시 지원 대학을 이제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비교과는 어떨까요? 이제 비교과는 이제 열심히 이제 매사에 열심히 이제 참여한 학생인 것 같아요. 이제 1, 2학기 학급 회장이나 부회장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또 그 친구들한테도 그만큼 신임을 받는, 그리고 리더십이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이렇게 회장이나 부회장을 활동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이런 리더십은 그 학생부 종합 전형에 지원했을 때 이제 높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독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학생 이제 독서 동아리도 하고, 또 보니까 그 자율 동아리라고 하는 이제가 또 있는데 그 북클럽의 회장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분리수거 도우미를 하는 걸 보니까 이 학생이 교내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활동에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는 그런 학생으로 보입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이 앞에서 영어 교사나 외교관이 되고 싶다고 했었는데, 학과는 보면은 경제나 경영학과 쪽으로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한테 좀 물어볼게요. 학과를 이렇게 선택한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아직 진로를 확실하게 정하지 않은 상태여서
네, 일단 지금 그냥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서 커트라인이 제일 높은 곳이잖아요, 거기가. 네. 그래서 그런 욕심에 네. 과를 선택하게 되었어요. 네, 아직 진로가 그렇게 네. 명확하지 못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학생이 어쨌든 최상위권 대학을 희망하고 있는데 대학별로 특징을 좀 짚어볼까요? 네, 이제 학생이 희망하는 그런 대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학생 이제 서울대 경영학과 지원을 이제 희망한다고 했는데, 서울대 같은 경우 이제 화면을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서울대 같은 경우는 수시에서 지역균형 전형과 일반 전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학생이 지금 일반고 학생이기 때문에 일반 전형보다는 지역균형 전형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는 학교당 2명 추천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 아직은 이제 추천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네. 내신 관리를 굉장히 철저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서류라고 하게 되면 이제 학생부하고 자기소개서, 그다음에 선생님이 써주시는 이제 교사 추천서,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아울러서 또 이제 면접까지도 준비를 해야 되고, 작년과 달리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가 작년에는 수능 최저 등급이 2개 2등급이었는데, 올해는 이제 3개 영역이 2등급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수능 최저 등급이 강화된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 2개 2등급을 충족을 못해서 불합격한 학생이 106명이나 되니까 내신을 잘 관리해서 학교에서 추천을 받았다 하더라도 수능 최저 등급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합격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현재로 봤을 때는 상향 지원으로 보입니다. 네. 두 번째 대학이 이제 고려대학교 경영학과인데, 역시 학교장 추천 전형입니다. 고려대학 경우에는 이제 학교당 인문계열에서 이제 2명 추천 인원에 들어가야 됩니다. 역시 이제 내신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이 학생의 경우 이제 수학 내신이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국어, 영어뿐만 아니라 수학, 사탐 과목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1학년 같은 경우는 20% 반영하는 데 반해서 2, 3학년이 40%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1학년 때 관리를 잘했지만 2, 3학년이 반영 비율이 높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이제 관리하기는 더 어려운데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고요. 네. 이제 서울대에 비해서 고려대 같은 경우 2개 평균 2등급 수능 최저 등급이 조금 낮습니다. 네. 따라서 수능 최저 등급과 충족과 아울러서 이제 서울대뿐만 아니라 고려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공 관련 비교과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자소서 준비와 면접이 이제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학생이 지금 고2 정도이기 때문에 이제 진로가 아직 명확하게 이제 선택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비교과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전공과 관련한 그런 활동을 해야 되고 그것을 자기소개서에 녹여내야 되기 때문에 좀 명확한 진로 선택을 하기 위해서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연세대학교는 이제 논술 전형을 한번 생각해 본다고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과도 정치외교학과예요. 이제 그런데 이제 연세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반영 논술 전형에 이제 논술 전형이기 때문에 학생부 반영의 실제 반영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네. 예를 들면 1등급하고 6등급까지의 간격이 그러니까 1등급 차이 정도, 그러니까 1등급에서 2등급, 2등급에서 3등급 차이가 마이너스 0.2점밖에 감점이 낮지 않아요. 그러면 따라서 1등급이나 6등급까지의 내신 차이가 거의 별로 크지 않다. 이 말은 이제 특목고 학생들이 논술 전형에 이제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런데다가 수능 최저 등급이 4개의 합이 6입니다. 4개 합이 6을 충족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탐 한 과목을 이제 인정해 주는데, 만약에 사탐 한 과목이 1등급이 나온다 하더라도 국어, 영어, 수학에서 1, 2등급이 나와야 되고요. 만약에 한 영역이 3등급이 나왔으면 나머지는 전 영역이 1등급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논술 전형이 있지만 사실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추는 게 굉장히 관건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학생의 경우는 이제 수능 최저 등급이 지금 완성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네. 역시 이제 상향 지원으로 보입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이 현재 희망하고 있는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학교는 이제 최상위권 대학이기 때문에 역시 내신 관리와 또 수능 성적의 최상위권을 유지해야 합격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이런 대학들이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학생이 지금 여러 전형 가운데 어떤 전형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지 굉장히 궁금해했는데요. 자, 어떤 전형이 가장 유리할까요, 선생님? 네, 이제 이 학생은 지금 현재 이미 이루어진 게 이제 학생부 내신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네. 그걸 살려야 합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보다는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수시 이제 6회 지원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전형을 6번 써도 되지만 네.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을 섞어서 6번 지원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그 국어, 영어, 수학 사탐 내신이 1.57인데 반해서 모의고사는 국어, 영어, 수학만 2.7 정도가 되기 때문에 여전히 그 내신이 유리하기 때문에 정시보다는 이제 수시에 지원하는 것이 유리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학생이 이제 모의고사가 어느 정도 지금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그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 전형에 지원하는 대학의 수준이 좀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이 앞으로의 그 대입 전략을 어떻게 짜는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구체적인 조언을 좀 해주실까요? 네. 이제 학생 그 추천 전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그 내신이 굉장히 많이 반영되는 전형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1학년 때는 내신 관리를 잘했는데 2학년과 3학년 내신이 40%씩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2학년, 3학년 내신을 철저히 이제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일 경우에 상위권 대학에서는 학생부 교과만 반영하지 않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면서 또 수능 최저 등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능 최저 등급 같은 경우는 아까 연대 같은 경우가 서울대가 세계 영역 등급합 6이었잖아요. 그러니까 2개, 그러니까 2등급이 3개 정도 이제 요구했고, 또 연대 같은 경우가 세계 영역 등급합 6인데 사탐 한 과목을 이제 포함한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맞출 수 있느냐. 요것도 중요하고요. 네. 그걸 만약에 맞추지 못하게 되면 이제 중위권 대학을 이제 지원을 하셔야 되는데, 내신을 1등급 초중반대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 수능 최저는 또 2개가 2등급 정도는 나와야 된다. 또는 2개 합이 4는 나와야 되기 때문에, 내신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신과 수능 최저 등급을 같이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뿐만 아니라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 함께 지원할 경우에는 지금 이제 진로 탐색이 되겠죠. 그래서 적성에 맞는 직업이 이제 탐색이 돼야 되고 그 직업과 관련된 학과도 탐색이 돼야 됩니다. 자, 그 과정이 거치고 난 다음에 전공과 관련된 그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그 비교과 활동을 이제 참여하시고요. 네. 그 독서 활동도 좀 하시고 그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이제 녹아내시고 따라서 또 그 이후에 보게 되는 면접 대비까지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이제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전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학생이 경영이나 경제학과를 인기학과라서가 아니라 내 적성에 맞는다. 그래서 만약에 지원을 희망하신다면 수학 공부도 필수로 이제 해 나가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 학생이 성적을 더 올릴 것을 감안해서 어떤 대학까지 목표로 설정을 하면 좋을지 추천을 해 주실까요? 지금 이제 내신보다 이제 그 모의고사가 잘 나오는 학생이기 때문에 정시로 이제 지원할 경우보다는 이제 수시에 지원하는 것이 좋은데 네. 지금 이제 모의고사 국어, 영어, 수학 100분위로 기준으로 해봤을 때는 적정하다라고 하는 대학이 이제 국민대나 숭실대나 서울과기대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이 학생이 수시로 지원한다면 내신이 조금 관리가 많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상향 지원을 한다면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정도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추천 대학을 그러면 조금 더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추천 대학은 이제 그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서강대나 중앙대나 서강대, 중앙대는 지금 현재 좀 상향 지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능 최저 등급 자체가 3개가 2등급이 나와야 되고요. 또 세계 합 6, 사탐 한 과목을 포함해서 이렇게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상향 지원으로 볼 수 있고요. 네. 홍익대 같은 경우는 이제 2개 영역 평균 2등급인데 그러면서 또 전 영역이 3등급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것도 지금 사탐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학생의 경우는 이제 상향 지원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외대, 건국대가 있어요. 이제 한국 외대나 건국대는 두 개 합 4입니다. 네. 근데 요거를 좀 맞추기가 이전에 그 추천 대학보다 서강대, 중앙대, 홍익대보다는 조금 두 개 합 4면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대신에 두 개 합 4를 맞춘 학생이 많다면 이제 학생부 내신이 조금 더 좋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한양대 같은 경우가 이제 올해 그 수능 최저 등급이 없어서 그런데 여기 면접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 대비도 해야 되고요. 동국대도 수능 최저 등급이 없어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아까 말한 그 서류를 준비를 해 나가야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상담을 다 들어봤는데요. 우리 학생 어때요? 좀 도움이 많이 됐나요? 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진 것 같아요, 목소리에. 네, 아니, 근데 지금 2학년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지금까지도 잘 했는데 어떻게 보면 앞으로가 더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조언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더 노력해서 꼭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저희도 다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영어 교사나 외교관을 희망하는 고2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중점 사항은 아직 고등학교 2학년인 우리 학생은 내신이 중점이 되는 전형 지원을 위해서 내신 공부에 좀 주력하시고 지원 전형에 따라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만큼 수능 공부도 병행하셔야 합니다. 또 학생부 종합 전형을 대비해서 비교과와 독서 활동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입 전략은 내신이 많이 반영되는 학생부 종합 전형과 교과 전형이 유리하고 모의고사와 내신 성적의 추이를 보면서 전형을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성적을 기준으로 추천 전형을 말씀드리면 서강대학교, 중앙대학교, 홍익대학교, 한양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 한국외대 일반 전형, 건국대 KU 교과 우수자 전형, 동국대 학교생활 우수 인재 전형을 추천해드립니다. 남은 기간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2명의 학생과 수시 상담을 진행해 봤습니다. 오늘 소중한 상담을 함께 해주신 김호성 선생님, 최은경 선생님, 또 결정적 코치신 정경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계속해서 수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내일은 성균관대 심리학과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또 한양대 융합전자공학과를 희망하는 고3 학생과의 상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